네, 지금부터는 취재 기자 그리고 또 전문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산불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부 홍성욱 기자 그리고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이창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막 뉴스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화재가 발생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화재 경위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화재 개요부터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불은 어젯밤 8시 10분쯤 발생을 했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도안리 한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이 주택 세 채를 모두 태우고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강한 바람을 타고 이 불길이 점점 더 주변 산으로 계속해서 번져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많이 번지는 상태입니다. 대피 인원도 있었습니다. 예. 이 330여 세대에서 6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 이 고성군 지역 접경지와 맞닿아 있다 보니 22사단이라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예. 해당 군부대에 있던 장병들도 대피를 한 상황인데 네. 이 사령부 1000여 명과 신병교육대 800여 명 등 장병 1,800여 명이 고성 종합운동장과 속초 종합운동장 그리고 아야진 초등학교로 대피를 했습니다. 이 주민과 군 장병 모두 합쳐서 2,400여 명이 지금 대피를 한 상황인데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 이 대피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불이 날 당시에 이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습니다. 네. 이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있었는데 앞서 저희 취재기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의 모습만 봐도 당시 현장에서 얼마나 강하게 바람이 불었는지 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고 불길을 잡지 못하면서 이 소방당국이 이 대응 단계를 계속해서 격상해서 내리고 있는데요. 네. 대응 1단계는 불이 난 지 20여 분 만인 어젯밤 8시 3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예. 네. 각 단계별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네. 이 대응 1단계 해당 소방서에 있는 모든 인력을 현장으로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대응 2단계는 1시간 뒤쯤에 발령이 됐는데 이 관할 시도 그러니까 강원도 소방본부 내에 있는 시도에 있는 소방 인력을 현장을 급파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전쯤인 자정 그러니까 0시 17분쯤에 이 대응 3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 대응 3단계가 발령이 되면 이 전국에 있는 소방 인력이 현장으로 이 급파를 하게 됩니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어서 이 헬기는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어두운 것도 있고 좀 바람이 좀 많이 잦아들어야지 내일 아침, 그러니까 오늘 아침 좀 날이 밝아도 헬기가 투입돼서 예. 좀 불길을 잡는데 좀 확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불은 화재는 각 단계별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뭐 동원령도 3단계까지 내려졌지만 어떤 식으로 화재 진압이나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화재 진압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예. 이제 방어선 구축을 해서 화재가 이제 확대되지 않도록 더 이상 이렇게 이제 하는 작전을 피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주로 이제 주요 시설물들, 뭐 군의 탄약고라든지 이런 데 이제 화염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폭발 사고가 있다든지 네. 그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요 시설이라든지 또 위험 시설들 이제 곳곳에 이제 도로 주변에 주유소들이 존재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민가 뭐 건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존재를 할 텐데 뭐 펜션이나 이제 콘도나 뭐 이런 예. 것들이 이런 주변으로 지금 이제 전국에서 소방대원들이 모이게 되면 그쪽 지역을 민가 쪽으로 이제 불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다음에 주요 시설이 화재로 소외되지 않도록 예. 이제 그 주변을 이제 방어를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예. 진압 작전을 피고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저지선 구축을 가장 예.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예. 거군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현장의 상황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심각성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혹시 이제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산불이 다른 곳으로 또 번지거나 속도가 좀 빨라지지는 않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바람의 방향은 화재풍 때문에 이제 더 이제 세질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강도는? 아까도 이제 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화재 확산 속도는 훨씬 더 빠를 텐데 아직 이제 저지선을 넘어갔다라는 말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개천만 잘 방어만 한다 그러면 예. 의외로 지금 좀 불은 잦아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긍정적으로 예측을 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보자 그다음- 연결 예. 말씀하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앞서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도 소방대가 전국에서 몰려오게 되면 네. 강원도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대응하는 게 좀 늦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네. 이 몇 번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오는 소방대는 어디로 모여라. 뭐 경기에서 오는 소방대는 어디로 모여라. 네. 이런 모이는 장소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 자리로 강원도 내에 있는 의용 소방대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리를 잘 그렇죠. 아시는 지리를 분들이 잘하는 의용 소방대가 이제 먼저 나와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소방대가 모이게 되면 그 의용 소방대와 같이 이제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예. 자신들이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영역이 어느 쪽인지 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예전보다는 훨씬 더 대응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네. 지형적으로도 예. 현지에 있는 의용 소방대원들의 어떤 안내 하에 예, 이동을 예. 하기 때문에 예. 이전과는 조금 더 다르게 대응을 할 것이다. 예. 신속하게 대응할 그래서 것이다. 산불이 나면 뭐 산불 진화 대원과 예. 소방대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처럼 항상 비춰지지만 예. 실제 그 지역의 의용 소방대들이 음. 지역을 모르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지리를 알려주고 유죄 역할을 예, 하는군요. 굉장히 이제 많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죠. 예. 네. 지금 앞서 뭐 제보자 연결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22사단 쪽으로 그 안에 이제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조금 불이 번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런 제보까지 들어왔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22사단 그러니까 군부대 쪽으로 불이 번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군 장병이 다 대피를 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네. 1,000명 그리고 그 훈련병 예. 800명 해서 1,800명 정도가 지금 모두 대피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군부대 안에 있는 게 이 예. 화약고가 있습니다. 예. 네. 이 불이 이쪽까지 번지면 화약고에 불이 붙어서 폭발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좀 이런 부분까지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예. 군 당국과 제가 좀 전화 접촉을 하려고 했는데 네. 전화를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이 소방 당국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방어선과 저지선을 갖춰놓고 대응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교수님 예.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저지선을 구축해서 우선적으로 막는 예, 예. 상황이겠죠. 예. 지형적으로 볼 때 지금 작년에 고성 지역 그 정말 최악의 산불이라고 기록이 됐던 그 산불과 예.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심각성이 더욱더 커질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요. 그것보다는 피해가 조금 적을 예, 거라고 예, 보시는 예. 거군요. 피해는 적을 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그 이유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작년에 산불이 났을 때는 산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산이 이어져 있고 그 규모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예. 다 타지 않는 이상은 끌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산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저수지와 예. 내천과 이제 이런 데 둘러싸여져 있는 형태로 그런 형상의 지형에서 났기 때문에 예. 바람의 방향도 그 개천 쪽으로 예. 불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화염은 개천을 타고 이제 개천 방향으로 이동을 해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개천에서 다음 산까지 예. 거리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산불이 이제 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모든 지금 진압대원들이 거기에 그 방어선을 구축하고 산불이 넘어가지 않게끔 예. 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지도로 봤을 때 말씀하신 예. 저수지가 아마 도원 저수지쯤인 것 같고 예. 거기서 이제 우남천 쪽으로 불길이 향하고 동쪽으로 불길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불길의 끝 지점쯤에 저희 소방대원들이 집결을 해서 좀 막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예, 어. 예. 지금 앞서 저희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도 이 불길이 확산되는 원인, 그 지형적인 원인, 양간지풍 이런 얘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이 안간지풍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예.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제가 과거에도 이 강원 취재본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예. 이 대형 산불 취재를 좀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강하게 바람이 불면 이 불꽃이 날아가는데 이 거리가 뭐 단순히 10m, 20m 정도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예. 멀리 날아가는 경우에는 100m, 200m, 심지어는 1km 이상 날아간다고까지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선을 어디까지 만들어 놔야 되는지 또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개천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다 뛰어넘어서 한참 넘어갈 수도 있는 아. 거군요. 인근 산까지 충분히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이 강풍입니다. 이 강풍이 잦아들지 않으면 이 지금 불이 어디서 어디까지 번질 수 있을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밤이라 헬기를 띄울 수도 없고 날이 밝아서 날이 밝는다 해도 이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불면 헬기를 제대로 띄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예. 모르는 상황입니다. 강풍이 있으면 헬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예. 초반에는 뭐 시속 6m 정도
초속 6m 정도였는데 네. 그 이후로 초속 16m까지 바람이 강해졌고 특히나 앞서 잠깐 질문을 드렸지만 건조한 바람이 갑작스럽게 빨리 이동하는 그 양간지풍이 불을 또 급속하게 확산하게 됐던 어떤 원인일 수도 있겠고요. 네, 양간지풍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양양과 간성, 이 고성의 또 다른 지역 명칭 이름이 간성입니다.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고도 하고 양강지풍, 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이렇게 이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태백산맥의 해발이 한 1000m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높은 산맥을 타고 넘어오면서 이 수분기, 습기를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동해안 쪽으로 왔을 때는 굉장히 고온, 건조한 바람이 되는 건데 이런 건조한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불면서 불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산불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요즘같이 건조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하면 산불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산불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 올해 지금 5월 1일까지만 일어난 산불이 432건이거든요. 예. 발생 건수로 보면 한 1.5배 되고요. 예. 그다음에 피해 면적으로 보면 지금 한 1.8배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발생 건수가 1.5배, 이제 50배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산불의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산림으로 넘어가는 예. 이런 건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그러면 대책을 이제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산불이 났을 때 또 건축물 피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일어나는 건데 실제 원인은 건축물에서 줘가지고 산불 화재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걸 막으려면 건축물 자체가 타더라도 산림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야죠. 네. 그러니까 산림과 도시라고 하는 이런 그 인터페이스, 인접 영역의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죠. 네. 선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우위 정책이라 해서 산림과 어반 도시의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정책을 피고 있고요. 네. 실제 건축물이 들어선다 그러면 반경 20m 안에 나무를 심지 못하게 하고요. 예. 그리고 건물 자체는 다 불연성 물질로 써야 되고요. 예. 그리고 소화 설비도 일반 단독주택보다 훨씬 더 강한 소방 설비를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장재가 불연재여야 된다라는 거와 그다음에 불이 나면 불을 끌 수 있는 자동으로 끌 수 있는 소화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산림 뭐 속에 들어 있는 건물도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시에 건물 하나를 짓나 산림 속에다 건물 하나를 짓나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 버리면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산림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산림 화재가 났을 때 도심 쪽에 있는 건물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결국은 이게 인력으로 소방대, 뭐 진압대 이런 사람들의 능력으로만 오로지 방어를 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갖춰놓고 좀 더 강하게 그 규정을 만들어 놓고 화재가 나더라도 산불로 넘어가지 않게끔 네.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면 네. 우리도 외국이 하는 것처럼 우위 정책을 국토교통부가 좀 산림청하고 같이 그리고 소방당국과 같이 세 개의 기관이 좀 모여서 우위 정책에 대한 정책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좀 교수님께서 이제 좋은 방안들을 많이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비슷한 산불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산불은 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이런 대응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불이 일어나는 이제 원인이 다르고요. 지금 네. 현재 원인이 다르고 똑같다는 것은 이제 심야 시간대에 일어났다. 네. 야간 산불이다. 그다음에 거의 이제 비슷한 강원도 지역에서 양간지풍을 타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일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은 좀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지형적인 측면이 지금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네.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네, 거기서 이제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사항이 들어있는 거고
이런 두 개가 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대나 산림청에 있는 산불 진화 대원이나 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험을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그 전보다 좀 우왕좌왕한 면들이 좀 덜할 것이다라는 거 이제 이런 측면들이 아무래도 대응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홍성욱 기자, 고성 지역에서는 산불은 지난번에도 났었고 강원도 지역에서 산불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쪽 취재해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과거 사례들 좀 정리된 게 있습니까? 2017년도에도 강릉과 일대에서 산불이 굉장히 강릉과 삼척 지역에서도 불이 굉장히 크게 났고 예. 그리고 2년 만인 2019년도에도 말씀 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예. 산불이 났고 올해 또 다시 이렇게 산불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대부분 4월과 5월 이렇게 건조한 날씨 속에서 양간지풍이라는 이런 강풍이 불 때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불 때 예. 화재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예.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낙엽이 굉장히 깊게 쌓여 있어서 예.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화약고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바람까지 강하게 불다 보니까 이게 한번 타면 아무리 그 위에 물을 뿌려도 예. 낙엽이 굉장히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위에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이 밑에 숨어 있는 불씨를 끄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도 2017년도에 이 강릉 지역에서 이 산불을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침이 되고 바람이 좀 잦아들어서 소방 헬기가 투입이 돼서 계속해서 물을 쏟아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때만 잠시 불이 이렇게 꺼지고 바람이 한 번 또 강하게 불면 다시 또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두껍게 쌓인 낙엽이 다 탈 때까지 불이 예. 꺼지지 않으니까 언제 이 불을 완전히 다 진화할 때까지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번 고성 산불도 아마 마찬가지의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결국 뭐 앞선 고성 산불 때도 그렇고 지금 또 고성 산불 때도 그렇고 이제 시청자들 제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또 현장의 신속한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이 상황에 저지선 구축을 한다면 어떤 예. 식으로 지금 저지선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주요 건물들 위주로 예. 아마 이제 방호 예. 이제 그 구축선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네. 구축선을 마련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천을 따라서 예. 산불이 넘어가지 않게끔 이제 방화선을 구축한 상태일 거고요. 그러니까 그 천변을 넘어갈 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 확 불씨가 뭐 장거리로 넘어가서 또 다른 지역에 불이 맞습니다. 날 확률에 대해서 어떻게? 예, 맞습니다. 이제 그것도 다 이미 그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천 너머에 지금 진압대원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그 소화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개발을 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장에 그쪽에 이제 소화탄들을 지금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 한 번만 더 설명을 예.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특보를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화탄 같은 경우에는 한 뭐 2년 전, 수년 전에 지금 예. 개발을 하면서 지금 이 현장에서 새롭게 또 투입되는 장비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것들인지 설명. 2년 전에 그 산림청에서 예. R&D를 이제 해서 예. 이 소화탄을 개발하게 됐고요. 예. 소화탄뿐만이 아니라 지연제 네. 그리고 포소화약제 이 세 개를 이제 개발하는 게 주입니다. 예. 그래서 산림과학원이 이제 주관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업체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거기에 세부과제 책임 예. 연구원이고 예. 제가 포소화약제와 지연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곳에 지금 시연회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소화탄은 이제 업체에서 개발을 한 건데 네. 이제 제가 개발한 소화약제를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 지연 작업을 더 예. 강화하는 겁니까? 저지선 구축에 필요한 것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다가 예. 도화선을 깔아놓고 예. 불이 넘어오면 도화선이 타들어와서 전방에 있는 불을 갖다가 제어를 하는 거죠. 아. 네. 예, 이렇게 진압을 하게 되면 예. 지금 낙엽 위에 이제 그 소화약제가 깔리기 때문에 예. 속에서 불은 있을지언정 외부로 이제 나오거나 이러는 일은 굉장히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그렇게 홍성욱 기자 되면 같은 예, 그렇죠. 홍성욱 기자 같은 경우에는 낙엽 위에 불길을 잡더라도 그 밑에 예. 있는 불씨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불씨가 계속 존재를 하는데 예. 위에 소화약제가 없다 그러면 아. 이제 바람이 불었을 때 예. 낙엽 이제 탄
그 탄화물들이 싹 거쳐지면 예. 다시 불씨가 살아나서 이제 커지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소화약제가 한번 소화탄이 뿌려져서 존재를 하게 되면 소화약제가 뿌려져 있는 그쪽으로 상태고요. 불이 들어가지 예,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불은 내부에서 신부화재를 일으킬 거예요. 예. 그러지만 이제 확대되는 속도는 굉장히 늦어진 상태죠. 네. 이런 상태에서 잔화 진압대원들이 들어가서 잔불 정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쉽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죠. 예전보다는 예. 가용한 자원들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예. 이전과는 또 다르게 화재 진압에 조금 더 용이하지 예. 않을까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 정부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대응 3단계까지 발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전국에 있는 소방 인력이 이 강원도 고성 산불 예. 현장으로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 그래서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더 지금 뭐 3단계까지 발령이 돼서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바람이 오히려 잦아들지 않고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소식도 지금 예. 계속해서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예. 네. 이 문제는 좀 이 바람입니다. 바람이 좀 잦아들어야 좀 이 불길도 또 잦아들고 이제 불이 더 번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데 이 바람이 계속 이렇게 강하게 부니까 예. 이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말 불이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화선을 제지선을 만드는 것이 지금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요. 직접 산에 들어가서 이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날도 굉장히 어둡고 자칫 잘못하면 이 불을 진화 인력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으로는 어쨌든 전국에서 계속 모이고 있는 이 소방 인력들, 소방 펌프차, 탱크차들이 계속 모여서 이 저지선을 만들어서 그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좀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또 소방청에서는 또 소방 동원령 2호를 전국으로 확대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6개 시도에만 2호를 발령을 했었다가 전국으로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소방차나 인력이 지금 이곳에 동원이 됐나요? 네. 소방 인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네. 대응 1단계에서는 이 강원도, 대응 1단계에서는 일단 이 속초랑 고성 지역에 있는 이 소방 인력들이 먼저 투입이 됐습니다. 이 네. 장비 소방 차량 한 87대 그리고 소방 인력이 이 강원도 전체에서 대응 2단계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대원이 1,200여 명 정도가 이 고성 지역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 대응 3단계가 자정쯤 그러니까 자정 17분에 네, 격상이 0시 됐다고. 17분쯤 이렇게 발령이 됐잖아요. 네. 이 전국에 있는 소방 인력들이 강원 지역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정확한 인력과 투입 인력은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좀 확인을 해서 아. 이후에 다시 한번 예.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 좀 첨언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동원령 단계별로 지금 소방 인력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서 화재 진압하게 예, 됩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1단계는 이제 해당 지역에서 그리고 2단계가 되면 이제 본부 차원, 강원도 도 차원, 네. 예. 3단계가 되면 이제 전국령이 나오는 건데요. 예. 일반적으로는 소방 인력의 1단계에서는 한 5% 정도, 2단계에서는 한 10% 정도, 그리고 3단계에서는 한 20% 정도의 소방 인력이 네. 그쪽으로 집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민 대피 철저히 기할 것을 주문했고 긴급 지시했고 그 이후로 또 지시가 나온 게 예. 대피 인력도 중요한데 확산 지연 노력하되 진화 인력에 대한 안전에도 유의할 것 이런 지시가 그럼요. 내려갔거든요. 그럼요. 이 예. 진화 인력 지금 저지선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해야 되는 겁니까? 직접 진압을 들어가면 이제 위험도는 굉장히 높고요. 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야간에 산불이 일어난 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주간에 헬기가 뜰 때까지 산불을 최대한 막고 있는 것이 예. 이제 그 피해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책이고요. 예. 이제 그렇게 SOP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소방과 산림 그 진압대원들은 방어선을 구축해서 예. 시설물을 보호한다든지 예.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확대가 되지 않게끔 저지를 한다든지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산불이 넘어가게 돼서 고립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고립되지 않게끔 신경을 좀 써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천이 있다고 그래서 그 개천이 이제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산불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람에 의해서 불티가 튀어서 낙엽이 타는 것도 있지만 이제 비화되는 생나무가 타다 보면 예. 수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분이 이제 전기로 변하면 예. 1650배가 증가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뻥뻥 터져 나갑니다. 그럼 불을 안고 있는 어떤 목재들이 튀어나가서 날아가서 이제 비화, 날아가서 이제 불이 붙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만약에 넘어가 가지고 불이 붙어서 다시 진행을 하다 보면 산불 사이에 갇힐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걸 대비해서 그 비화가 될 장소에서도 불을 끌 수 있게끔 소방 인력들 그렇죠, 그렇죠. 예, 투입이 되겠네요. 아마 지금 그쪽 산으로는 아마 산림청 진압대원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네. 예. 도로에서 지금 그 산불이 내려오는-거나 이런 것들을 막는 거는 소방대들이 맡고 있을 거예요. 나눠서, 네. 예, 그러니까 도시를 방어하는 것은 소방이 하는 거고요. 예. 산림을 방어하는 것은 지금 산림청. 산림청의 진압대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둘이 나눠서 이 개천을 넘어서에 있는 지금 아직 불타고 있지 않은 산 속에도 예. 지금 진압대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화가 돼서 지금 화면을 만약에 보면서도 예, 보시겠지만 지금 저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비화가 돼서 이 그 산림 속에 불이 난 곳에 갇히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압을 하더라도 항상 대피로를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진압 작전을 계속 피거나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진화 인력 안전에도 유의하라 이런 예, 지시가 예. 있었다고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진화를 위해서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예. 저지선을 구축하고 단계별로 어떤 불길이 확산하는 걸 막는 정도에서 지금까지는 최선이다. 예,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이창호 교수 그리고 사회부 홍성욱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